1.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무엇입니까? 1.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 명칭은 무엇입니까? 2.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3. 태극기는 사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4.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 국경일에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6.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7.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8.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9.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글은 무엇입니까? 10.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나라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1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12.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3.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14.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15.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16. 한글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17. 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18.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5천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19. 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20. 5만 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21.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폐 종류는 무엇입니까? 22. 시장과 마트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3.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24.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5.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26.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27.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27.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28.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왕검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29.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30.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방정환이 만든 날이며 매년 5월 5일에 기념하는 날은 무엇입니까? 31.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32.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이며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33.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은 무엇입니까? 34.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게야 한데 그날 무슨 날입니까? 35.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너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36.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37. 기원전 2333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38. 서기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39. 우리나라 역사상 단군왕검이 기원전 2333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습니다. 고조선을 건국 신화는 무엇입니까? 40.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 삼국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41. 관개토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시켜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2. 고구려 제19대 왕으로 북진 정책을 통해 만주까지 영토를 크게 넓혀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룩한 왕은 누구입니까? 43.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44. 삼국시대의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과 같이 해상을 통한 무역과 외교 활동으로 발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45. 삼국시대 중 화랑제도를 정비하였고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룬 나라로 경주에 있는 문화재로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등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46.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 무리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47. 신라 제24대 왕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48. 신라 제30대 왕으로서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49.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50.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의 땅인 만주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51.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52. 후3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고려를 건국한 왕은 누구입니까? 53.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54. 고려시대의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들여와 우리나라의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학자는 누구입니까? 55. 수도를 개성해서 지금의 서울인 한양으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56. 조선시대의 제4대 왕으로서 한글을 만든 왕은 누구입니까? 57.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외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58.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쳤던 장군은 누구입니까? 59.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의 바다를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60.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해전은 무엇입니까? 61.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 개의 대첩은 무엇입니까? 62. 조선 초기에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리던 민원제도는 무엇입니까? 63. 조선 초기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두드릴 신문고로 사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64.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65.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66.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67.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68.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8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69.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70.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군대의 주요 인물들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된 폭탄을 던졌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71.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이 일본군과 벌인 전투 중 가장 큰 승리를 얻었던 청살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의 장군은 누구입니까?
72. 3.1 독립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임시로 조직했던 정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73.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74. 3.1운동 이후 김구 선생님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찬, 김자진 등이 민족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벌어진 여러 운동을 무엇입니까? 75.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에 각각 2km 내에 위치한 영역으로 군인이나 무기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76.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하므로 한국 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77.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이후 협정에 의해 새로 그어진 남북한의 경계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78. 6.25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말해보세요. 79.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주변에 위치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80.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1.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2.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3.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4.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4.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5.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86.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87.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면 다른 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88. 대한민국 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 말해보세요. 89.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0.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1. 선거의 4대 원칙 중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2. 선거의 4대 원칙 중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나 정당을 선택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4.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6.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97. 지방선거는 몇 년마다 시행합니까? 98. 국회의원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99. 대통령 선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100. 국회의원 전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1.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 제도는 무엇입니까? 103. 투표를 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4. 민주국가에서 권력 집중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05. 국가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되지 않도록 권력을 세 개의 기관에 나누어 놓은 삼권 분립에서 삼권은 무엇입니까? 106.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08.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법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09.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구성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0. 우리나라는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의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111. 대한민국의 대통령 3명 이상 말해보세요. 112.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3. 대통령이 임기 중에 돌아가시거나 어떤 일로 인해 업무를 볼 수 없게 될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업무를 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3. 행정부의 2인자로서 대통령을 도와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 바로 아랫사람은 누구입니까? 115.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16.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117.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18. 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119.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120. 혼인, 이혼, 상속, 양자 등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은 어디입니까? 121. 한국 국적을 받은 후 개명하기를 원할 경우 개명허가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122.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3.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판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24.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5. 인적자원 개발정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6.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7.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 국방 관련 정책, 군사 훈련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8. 공무원 선발 교육 및 행정기관 조직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을 무엇입니까? 128. 국민의 안전, 편의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29. 취업과 노동, 국민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30. 국민 건강과 사회 복지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131.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132. 시나 군을 단위로 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 교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3.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관장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4. 소방에 관한 사무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5. 범죄수사 및 치안에 관한 사무관장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6.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137.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8. 법무부 소속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139. 예방접종이나 각종 질병, 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기관은 무엇입니까? 140.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은 어디입니까?